2023년 한 해는 정원지기들한테는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요. 지난 장마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정원은 안녕하셨나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던 폭우성 장마와 장마 끝에 바로 이어진 폭염 때문에 초하류들이 몸살을 앓고 죽기도 하고 구근류들은 썩어버리고요. 장미들은 제대로 꽃이 피지도 못한 채 꽃이 녹아버렸습니다. 사실 장마 기간 동안 저는 정원은 아예 관심 밖이었고 심어놓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까봐 장마 기간 내내 일기예보와 뉴스만 가슴 졸이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정원은 의외로 이제껏 장마 기간 중에서 제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캐지 않았던 튤립 구근과 백합만 조금 걱정이 될 뿐 대부분의 식물들이 장마 기간에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고 잘 견뎌준 것 같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정원 식물식재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아름답지만 중간에 장마가 딱 걸쳐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드닝을 할 때 가장 힘든 고비는 역시나 이 장마 기간인데요. 작물도 지치고 사람도 정말 지치는 이 장마 기간을 잘 보내야 지속 가능한 가드닝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크고 작은 장마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작년처럼 재앙적인 수준으로 비가 많이 와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물론 있지만 미리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입게 되는 피해도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년 여러분의 정원이 장마철에 망가진 원인에 대해서 대략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문제였지 난 잘못한 게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농부 가드너인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장마철 식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시다시피 물빠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장마철에 비가 정말 많이 왔었는데 여러분 정원의 땅은 물빠짐이 잘 되었나요? 정원의 흙 자체가 물빠짐이 잘 되는 성질인지 식물이 심겨진 곳은 다른 곳보다 도둑이 높은지 물이 빠지는 길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평지 정원에서 물빠짐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물빠짐까지 제대로 고려해서 만든 정원이 아니라면 평지 정원은 장마철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많은 식물들이 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초하류 정원은 경사지를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원래 있던 좋은 흙들은 없어져 버리고 영양가 없는 맨 흙만 남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부지를 정리할 때만 해도 이곳에 정원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고 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때라서 맨 흙의 평지 땅이 정원을 가꾸기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흙이 척박한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물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는 곳에는 어떤 식물을 심어도 죽게 되는데요. 식물이 식재되는 곳은 길보다 무조건 높게 만들어야 하고 폭우성으로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서 땅이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면 이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적절하게 물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물길은 가능하면 한쪽보다는 여러 방향으로 빠질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쪽 길쭉한 꽃밭은 가운데 길 부분이 낮고 양쪽의 화단 부분은 높게 되어 있는데요. 장마철이 아닌 경우에는 비가 오더라도 빗물이 거의 땅으로 흡수가 되어서 괜찮지만 장마철 폭우가 내릴 때는 화단보다 지대가 낮은 이 길의 경계 쪽으로 빗물들이 몰린 후에 길을 따라가다가 집 밖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쭉한 화단 바로 옆에 단차를 두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빗물까지 꽃밭 쪽으로 모두 몰린다면 큰일이겠지만 꽃밭 윗지대의 빗물은 빗물관을 통해서 모두 도수로 고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평지 꽃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평지이고 흙의 배수성은 좋지 않지만 이 평지 정원 자체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번 장마철에도 거의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길 부분 아래에 유공관을 깐다면 더욱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지 정원인데 정원 외의 사방이 정원보다 지대가 더 높아서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없는 구조라면
정원에 마사토 같은 흙을 몇 차 부어서 정원의 전체적인 지대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정말 뭘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밭이 있는데요. 10중 8구 원인은 밭에 물이 안 빠져서입니다. 물이 안 빠지는 평지밭보다 흙이 다소 척박하더라도 경사지에 있는 경사밭이 훨씬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절하지 않은 비료 주기로 장마철의 식물들은 녹아버립니다. 요즘은 이전에 비해서 정원 가꾸시는 분들이 많고 가드닝 관련 정보들도 넘쳐나고 교육도 많아서 그런지 정말 가드닝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정원을 오래 가꾸신 고수분들은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자신만의 식물 관리 방법으로 정말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드닝에 관심은 많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분들은 전문가들을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울 때 퇴비와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모습에 저는 놀랄 때가 참 많은데요. 심으려고 하는 식물의 특성과 심는 곳의 땅의 성질, 환경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료와 퇴비는 언제 주라고 했으니 야무지게 비료 퇴비부터 먼저 챙겨서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꽤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비료와 퇴비가 장마철과 만나게 되면 식물들은 튼튼해지기는커녕 쓰러지고 물러지고 녹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일단 비료 퇴비 주기도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땅이라면 좋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묘목이나 모종을 심고 나서 바로 비료를 주면 좋지 않은데요. 농부들은 어린 나무 묘목이나 어린 식물 모종을 심어놓고 절대 바로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식물의 뿌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나서 식물의 상태나 크기를 고려해서 아주 적은 양부터 주기 시작하는데요. 열매를 크게 키워야 하는 농작물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식물의 상황에 맞게 비료를 주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추처럼 3-4달 계속해서 열매를 수확해야 하는 작물도 모종을 심고 나서 한두 달 후에 고추 뿌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 한 숟가락 정도의 비료를 주는데요. 농사를 잘 짓는 농부라면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료를 주지 않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처음에는 정말 멋지게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마철 많은 양의 비를 만나면 첫 번째로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열매를 수확할 필요가 없는 초하류에 너무 과하게 비료를 주면 뿌리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뿌리가 썩거나 잎이 까맣게 타거나 말리거나 아니면 웃자라서 쓰러지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대 형태로 나오는 공장 퇴비들을 농부는 길게는 1년 전부터 받아서 발효를 시켜서 쓰거나 적어도 2-3달 전에는 받아서 밭에 뿌리는데요. 공장 퇴비는 퇴비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 비료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어린 모종을 심기 직전에 과다하게 사용하면 식물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1년초들은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더 잘 자랍니다. 척박한 땅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1년초들과 밥티시아 스위트피 같은 콩과 식물에는 퇴비나 비료를 특별히 줄 필요가 없는데요. 물 빠짐에만 신경 써주고 너무 밀식해서 심지 말고 적당한 식재 거리를 지켜서 심어주면 잘 자랍니다. 오히려 약간 식재 거리를 넓게 주면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순 지르기를 해주면 가지가 옆으로 퍼지고 줄기는 더욱 튼튼해져서 장마철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천일홍, 백일홍, 자아라, 코스모스, 수레국화, 버들마편초, 메리골드 등 정원에 없으면 너무도 서운한 1년초들은 확실하게 약간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데요. 이러한 점을 모르고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퇴비와 비료를 양껏 뿌리고 키우다가 장마철에 폭우를 만나면 완전히 연약하게 웃자라게 자라서 약한 바람에도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1년초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모종을 너무 이른 봄에 심지 말고 늦봄이나 여름에 초입에 심어서 장마 기간 동안은 키를 많이 키우지 않다가 힘겨운 장마 기간이 끝난 후에 본격적인 성장을 하도록 키우면 7, 8월부터 설이 올 때까지 아름답고 건강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이라면 초봄에 1년초를 키워서 장마 전까지 감상하다가 장마 즈음에 정리하고 다른 1년초들이나 단연초들을 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퇴비나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에는 구근류, 작약, 장미 등이 있는데요. 역시 퇴비나 비료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주면 안 됩니다. 구근류는 꽃이 지고 나서 비료를 조금 주고 작약, 장미 등에는 겨울이나 이른 봄에 뿌리 주위로 퇴비를 충분하게 뿌려줍니다. 저는 작약이나 장미에 비료는 거의 주지 않는데요. 영양분이 과다해지면 꽃이 너무 크게 자라서 지지 작업을 많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키워서 적당하게 즐기는 편입니다. 장미의 봄 개화가 끝나면 통풍을 위해서 장미 가지치기만 적당히 해주고 비료는 주지 않는데 봄 개화 이후로 바로 이어지는 장마와 폭염 때문에 비료가 그리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미를 힘들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관리법이고 추천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미의 고장인 영국같이 장미가 잘 자라는 유럽의 날씨와 토양 조건은 우리나라와는 확실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외국 가드너들이 하는 방법이 내 땅에 모두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할리아 역시 약간의 퇴비와 비료를 주면 잘 자라주지만 다할리아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장마철 기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에 폭우가 장기간 내리는 기후가 계속된다면 다할리아를 심을 때는 무조건 두둑을 많이 높여서 심거나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에 심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비료나 퇴비를 얼마나 줘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무턱대고 많이 주지 말고 비료나 퇴비보다는 흙의 상태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식물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식물을 더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밀집 식재로 장마철에 꽃밭은 엉망이 됩니다. 식물을 너무 가까이 심으면 안 됩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정말 심고 싶은 식물들이 많은데요. 나무도 심고 싶고 관목도 심고 싶고 초화류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은 넘쳐나고 계속 심다 보면 어느덧 더 이상 심을 곳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라도 더 심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지 식물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좁아만 지는 것 같습니다. 장미도 분명히 안내서에는 최소 1m에서 2m의 여유를 두고 심으라고 되어 있는데 채 1m의 여유도 주지 않고 조금의 공간이라도 있다면 열심히 채워줍니다. 어린 나무 묘목들은 처음에 심을 때는 정말 작아서 안내서대로 심어 놓으면 너무 휑해 보일 것 같아서 다닥다닥 붙여서 심게 됩니다. 화원에서 사온 꽃모종들도 빈 곳이 보이지 않게 빽빽하게 심어줍니다. 당연히 처음 심어 놓으면 참 예뻐 보이는데요. 약간 가물거나 비교적 적당한 비가 내려주는 봄까지는 잡초도 무섭게 자라지 않고 식물은 예쁘게 잘 커줍니다. 그러다가 장마철을 맞아 한동안 비가 계속 내리거나 어떤 해에는 심지어 2달 연속 비가 주구장창 내려주면 식물들은 물을 먹고 무섭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폴싹 주저앉고 맙니다. 미식한 결과 뿌리가 뻗을 곳이 없어서 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웃자라고 힘없는 가지는 강풍이나 폭우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빽빽하게 웃자라서 통풍이 되지 않아서 식물들은 더욱 빠르게 녹아버리게 됩니다. 요즘 많이 심는 그라스의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데요. 만약에 올해 삼치포트에 아주 작은 모종을 심었다면 내년에는 폭이 3, 4배로 커져 있을 것입니다. 2년 이상 키운 그라스들은 폭이 3, 40cm 이상으로 자라게 되고 가지와 이삭까지 넓게 펼쳐지면 한 포기당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장 속도가 느린 식물도 덜어 있지만 우리가 정원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들을 너무 밀식해서 심고 퇴비에 비료까지 챙겨주다가 장마철에 물난리를 만나게 되면 식물들은 정말 힘들어하게 됩니다. 빠른 성장을 기대하면서 심는 1년초조차도 밀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지켜서 심어줘야지
식물체가 튼튼하게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장미 중에서 덩굴 장미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심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식물을 무작정 밀식해서 심기보다는 식물의 키를 고려해서 적절히 섞어서 심어주고 적당한 식재 거리를 지키고 가지치기나 순지르기 등으로 풍성함을 유도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농작물을 심을 때 하나라도 더 심겠다고 밀식을 해서 심었다가 장마철 수해나 병해로 작물이 한순간에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심는다고 해서 결코 많이 수확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원의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마철에 정원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저는 농부이긴 하지만 제가 재배하는 작물 몇 가지만 조금 아는 정도인데요. 그래도 정원을 가꾸다 보면 정원 식물 역시 농작물과 같은 식물이라 기본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난 장마철에 정원의 피해가 크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참고해 보시고 올해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